뉴 펀드레이징은 금주의 눈에 띄는 펀딩 사례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희 소장입니다. 오늘은 뉴 펀드레이징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하는 29번째 시간 세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핀테크 관련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 레미틀리라는 해외 송금 관련된 핀테크 강자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최근에 대규모 펀딩을 받으면서 거의 10억 달러에 육박할 정도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아마 몇 개월 내로 곧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할 것이 확실시되는 기업입니다. 레미틀리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펀드레이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레미틀리는 시리즈 E 라운드로 무려 2억 2천만 달러의 펀딩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펀딩을 받았죠. 2억 2천만 달러 중에 실제 펀드레이징 된 주식형으로 들어온 돈은 1억 3,500만 달러고요. 이번 펀딩은 엘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만든 제너레이션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라는 벤처 캐피탈이 이번 투자를 주도했습니다. 2억 2천만 달러 중 나머지 8,500만 달러는 debt이라고 해서 우리가 채무로 돈을 빌리는 거죠. 그래서 바클레이즈나 골드만삭스 같은 여러 IB 뱅크들이 이번에 참여를 했고요. 이번 펀딩으로 레미틀리의 기업 가치는 10억 달러에 1 빌리언 US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확한 수치가 언론에 공개된 건 아닌데 언론 기사를 참조해 보면은 레미틀리의 기업 관계자가 증언한 바로 따지면 9억 5천만 달러에서 약 10억 달러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곧 몇 개월 내로 10억 달러 돌파해서 유니콘이 될 것이 확실시 되는 것이죠. 이 레미틀리의 경쟁사 중에 해외 송금에서 가장 유명한 핀테크 기업은 영국의 런던에 본사를 둔 트랜스퍼와이즈죠. 트랜스퍼와이즈는 올 초에 펀딩 받으면서 기업 가치가 35억 달러, 거의 3조 7천억 정도, 3조 7, 8천억 정도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고요. 또 다른 경쟁사인 월드 레밋은 지난달 펀딩 받으면서 9억 달러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월드 레밋도 올해 연말경이면 10억 달러 유니콘 기업을 등극할 것이 확실시된다는 것으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레미틀리가 어떤 회사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송금 핀테크 전문 회사고요. 회사 설립은 2011년 5월에 설립됐는데 홈페이지가 론칭되면서 서비스 시작한 것은 2012년 4월부터입니다. 이 회사 수익 모델은 해외 송금을 할 때 따르는 송금 서비스 피, 수수료가 있고요. 또 해외 송금이라는 게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돈이 가기 때문에 환전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전 마크업, 환전 또 수수료가 또 붙습니다. 흥미로운 게 지난 4월, 3개월 전에 Remitly for Seafarers라고 해서 그 유람선 같은 그 대형 그런 그 선박에 타고 있는 그 선원들을 대상으로 해외 송금 서비스를 할 수 있는 Remitly for Seafarers를 출시했습니다. 이거를 하면은 장기간 배를 타고 바다에서 작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본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자기 월급을 보내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바다에서 스마트폰이 터지기만 하면 스마트폰에 레미틀리 앱을 기반으로 선원 그런 증명서나 여권 같은 것, 그리고 데비트 카드나 크레딧 카드를 이용해서 송금을 하면은 본국에 있는 가족들이 안전하게 송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출시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레미틀리는 16개국에서 송금이 가능하고요. 돈을 받을 수 있는 나라는 44개국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한국 IP가 찍히니까 한국 서비스는 머지않아 시작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자동으로 뜨더라고요. 관련 기사들을 좀 훑어보니까 이 회사 CEO가 한 얘기가 최근 3년간 매년 매출 평균 상승률이 매년 약 100%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서비스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한 해 얘네가 송금액 기준으로 따지면 US 달러 기준으로 10억 달러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미틀리는 이번 펀딩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이번 펀딩을 계기로 얘네가 발표한 사실 중에 하나가 해외 송금을 벗어나서 다른 금융 서비스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주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얘네가 트랜스퍼와이즈가 좀 은행 계좌를 가진 중산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해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면, 레미틀리는 주로 이민자,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민자나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금융 서비스를 추가로, 송금에 이은 다른 서비스까지 추가로 출시할 것이 아닌가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얘네 홈페이지를 통해서 얘네 서비스나 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홈페이지 초기 화면이고요. 보면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익스프레스는 몇 분 만에 돈이 송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엔터 딱 누르면 다른 나라에 내가 돈을 보내려고 하는 내 수취인이 몇 분 만에 돈을 받을 수 있는 상당히 좀 빠른 서비스인데, 대신 그만큼 약간의 수수료가 좀 더 비싼 측면이고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밑에 굵은 글씨체처럼 데비카드나 크레딧 카드가 필요합니다. 직불 카드나 신용카드가 필요하고요. 이코노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워킹데이, 비즈니스데이 기준으로 약 3일 내에 돈이 수취인한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내 뱅크 어카운트, 은행 계좌를 이용해서 해외 송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느냐 하면,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 맨 왼쪽은 뱅크 디파짓, 그러니까 돈을 받는 사람이 자기 계좌로 내가 송금한 돈을 받을 수도 있고요. 캐시 픽업이라고 해서 은행이 아닌 다른 공간, 뭐 유통점 같은 데서 돈을 픽업 받을 수도 있고요. 모바일 머니라고 해서 내 수취인, 다른 나라에 있는 내 돈을 받으려는 사람의 모바일 월릿으로, 모바일 지갑으로 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건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게 참 신기한데요. 홈 딜리버리 서비스라고 해서 내가 돈을 보내려는 사람이 어르신, 노인들일 경우에 은행 가고 이런 게 귀찮거나 힘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집으로 돈을 배달해주는 이런 서비스도 있다고 합니다. 참 흥미롭네요. 그래서 어떻게 이용하는지 보면은, 먼저 스텝 1에서는 내가 얼마의 돈을 어디로 보낼 건지, 그러니까 그림에 보시면은 US 달러로 250달러를 내가 보내려고 하고, 받는 사람은 MXN이니까 멕시코죠. 멕시코 페소죠. 그러니까 멕시코로 보내려고 했을 때 돈이 얼마로 환전되냐면 4657.50 페소로 환전이 된다고 나옵니다. 서비스 피는 3.99달러고요. 그래서 이제 딜리버리 스피드를 내가 익스프레스로 하는지 이코노미로 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홈페이지 설명은 익스프레스 한다고 했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받는 사람의 아이디를 해야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first name, last name, second last name을 다 써야 됩니다. 그럼 3단계에서는 내 정보, tell us about yourself, 내 정보를 얘기하는 것이죠. 내 사는 곳, 도시, 뭐 집 코드 이런 걸.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250달러 아까 보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서비스 피가 3.99달러니까 전체 비용이 253.99달러고, 받는 사람은 4658 페소를, 멕시코 페소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보내는 US 달러 대비 페소의 환율이 1 US 달러 대 18.63 멕시코 페소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our delivery promise라고 해서, 이렇게 내가 해외 송금을 할 경우 받는 사람이 몇 시, 몇 월 며칠 무슨 요일날 몇 시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이게 내가 예상한 금액하고 수수료하고 맞으면은 맨 밑에
샌드 머니를 누르면 돈이 안정적으로 송금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레미틀리라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해외 송금 관련 핀테크 기업이 이번에 대규모 펀딩을 받는 것을 계기로 걔네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 현황을 말씀드렸는데요. 핀테크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사례를 좀 보시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으실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랜스퍼와이즈, 그리고 뭐 전통적인 그런 해외 송금 관련 중개업체인 뭐 머니그램, 뭐 웨스트 유니언, 수없이 많은 회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가 성공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성공적인 여정을 걷고 있는 이유는 뚜렷한 자기만의 틈새 시장과 니즈를 딱 발견하고 그 시장을 집중 공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할 때 특정 시장의 특정 니즈를 정확히 발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예고요. 이 핀테크 시장은 지금까지 언번들링 체계였습니다. 즉 은행같이 번들링,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핀테크 기업은 그 중에 딱 한 가지를 제공하는 것이죠. 한 놈만 조지는 겁니다. 한 가지 서비스만. 다른 영역은 신경을 안 썼어요. 지금까지 핀테크 기업들은. 근데 최근 2, 3년 전부터 미국의 소셜 파이낸스, 소피 같은 회사들은 걔네는 학생들 학자금 대출 서비스를 하다가 지금은 종합 대출 서비스 업계의 강자로 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핀테크 기업이 한 가지 서비스만 제공하는 언번들링 체계에서 이제는 자기네 메인 영역에다가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는 리번들링 체계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리번들링에 욕심을 내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언번들링, 원스톱 서비스 한 놈을 가지고 뚜렷한 충성도 높은 고객과 시장 기반을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미국의 해외 송금 핀테크 기업인 레미틀리의 최근 대규모 펀드레이징 사례와 비즈니스 모델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저희 강의 내용이 여러분의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하시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꼭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좀 더 새롭고 흥미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